살까 말까. 복잡해진 집테크. 복잡해진 집테크입니다. 살까 말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팔까 말까. 굉장히 내용이 광범위해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기사를 오늘 좀 몇 개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에 의해서 이어 서울 오르는 데도 있지만 지금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송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송도 얘기 몇 번 해가지고 지금 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송도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데 또 한번 얘기하지만 그랬다고 난리들을 치신 분들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도 못합니까? 또 한번 얘기하고요. 송도 럭스 오션 SK 뷰 10개 주택 중 3개가 미달됐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칸타빌 수유 팰리스는 22개 중 5개가 미달을 했습니다. 청약이 양극화 속으로 원인은 제가 볼 때 고분양가 돈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지금 불과 7, 8년 전만 해도 분양가가 3, 4억, 5억 하던 게 10억, 11억, 12억을 달래고 이게 뭐 눈을 치니까 건설회사들이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연히 고민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청약 양극화 속에 고분양가 원룸형 단지도 미달됐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집 팔아야 하나요? 집 주인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팔까 말까. 그리고 아까 그 분양가가 높은데도 높은 집들 송도라든가 수위 외곽이죠. 살까 말까.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는 집테크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는데 저희 유튜브에도 그러신 분들 계신가요? 자,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배제. 정말 5월 9일 날 대통령 이제 되면 이제 배제되고 10억 양도세 중과 이제 1년 배제. 그리고 10억 차익 2주택자 2억 절감. 네. 그리고 똘똘한 한 채 남기고 매각 수익.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지나친 규제 완화의 신중론을 지금 펼친다. 오히려 지금 집값들이 들썩이니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몇 마디씩 슬슬 날리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지요. 그 말도 제가 그저께 했습니다. 실수요자 절세 매물 노려볼 만하다. 절세 매물 낮은 금매들을 좀 노려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점 높으면 청약이 1순위 해법. 이런 얘기들을 이제 기사로 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서울 아파트 기사 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계속 얘기하면은 반발도 있으시고 집값이 뭐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 지금 기사에 뜨고 있는 내용들 동아일보 기사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아파트가 8개월 만에 물건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 이제 팔겠다고, 이제 뭐 양도세도 완화가 되고, 그러니까 미리 5월 9일날 대통령이 되기 전에 1년 배제를 해주는데 그 전에 물건을 내놔보고 어떤 호응을 얻나 이런 것을 보겠다 해서 이제 물건이 8개월 전보다 물건들이 이제 전후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양극화 때문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압구정이나 서초, 용산은 뭐 지금 뭐 그 청와대가 이제 옮겨졌다기보다는 이제 거기 안 들어가고 용산 쪽에 있으면서 집값이 뛸 것이다. 그렇다고 집값이 뛸 것이다. 이 얘기 누가 하는 겁니까? 예?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지금 서로들 자기네들끼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름폭 재건축이 시작됐다. 그래서 재건축 분당, 일산까지 들썩이면서 동탄이 어쩌고 저쩌고. 동탄이 예를 들어서 12억의 물건이 나왔다가 빨리 급매팔려고 뭐 10억, 9억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이제 동탄도 이제 재건축 이미 진 거 말고 재건축들을 그냥 싸게 팔고 넘기려고 그러다가 재건축 되면 오를 것이다.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되면서 집값이 오름폭으로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 한국은행 금리 0.25
한흥 총재가 스타트도 안 했는데 한흥에서 금리 0.25%.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불과 며칠 전입니다. 어저께 그 내용이 제가 얘기했던 내용. 그 다음날 인상하는 거였는데 그 전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상 무조건 한다. 그렇게 막 저처럼 대 질르면서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 안 맞으면 쪽팔리니까. 근데 저는 예측도 하지만은 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봤을 때 애를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맞아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물가 급등의 총재 없이도 이렇게 금리를 인상시켰고요. 앞으로 금리 인상 여러 번 또 더 옵니다. 지금 한국은행 총리로 오시는 분은 소위 말해서 미국의 연준으로 얘기하면은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비둘기파는 조금 이렇게 전순한 금리를 오른쪽보다는 이제 잘 이렇게 다루는 쪽으로 가고요. 다뤄서 천천히 이렇게 가는 쪽이, 매파 쪽은 강력하게 금리를 오르는 쪽으로. 그런데 지금 미국 연준이 전부 다 매파 쪽으로 움직이면서 뭐 각종 전문가들을 비롯해 아주 월가의 어마어마한 사람 거물급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빨리 올려라. 빨리 올리고 빨리 가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연속으로 5월에 무조건 0.5 올린다. 이거는 제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몇 개월 전부터 얘기한 것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고, 그걸 생각했을 때 한 번 더 0.5를 올리는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0.5로 올리는 거는. 예? 불과 기준금리를 2.1년 동안에 2022년 기준금리를 2% 또는 2.25%까지만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작자들이 지금 3%를 넘기는, 2022년 기준금리를 3%를 넘기는 금리를 올리겠다. 지금 미국에서는 대출을 받으면 5%에서 6%를 대출을 받아야 돼. 100만 불이면 5천 불을 이자로 내야 됩니다. 이자로 내요. 우리나라 어떻게 돼 있죠? 이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5%. 10억을 빌리면 500만 원씩. 그리고 다다음 달에 또다시 금리를 0.5로 올릴지 0.25로 올릴지 모르지만 안 올리고는 못 베깁니다. 주식이 무너지기 때문에. 외국이 더 많이 팔죠. 금리가 좋은데 저부터도 미국 들어가 있지 뭐하러 한국에다 돈을 넣어놔요. 에? 달러가 낫지. 달러 움직이면서 그냥 달러 여기 계속해서 오를 텐데. 그럼 거기서 팔아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는 게 낫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장 안녕 goodbye 코리아 하고 내가 떠났다 그랬잖아요. 남은 것도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계속 10조 이상을 아마도 어제 오늘 또 팔았으니까 이제 11조 12조 뭐 얼마까지 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집을 산다고요? 그래서 집을 사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한 명 정도 또 사면 기사가 뜨더군요. 제정신 아닌 사람이죠. 아니면 돈이 너무 많거나 이유가 있거나 기다리질 못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응?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3억이면 얼마입니까? 150만 원이에요. 근데 다다음 달 되면 3, 6, 18, 6%로 올라갑니다. 180만 원씩 내야 돼요. 이자만 얼마를 벌어요 당신? 한 달에 뭐 한 수천만 원 버나?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제가 새 정부 또 한번 얘기하는데 새 정부에다가 그냥 오늘 나가나 원희룡 씨한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예, 정신 차리세요. 우리나라 힘듭니다. 윤석열 당선자님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다른 건 걱정 없어요. 딴 거는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시고 막 하시는데 경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경제는 한 방에 훅 가요. 그래서 새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 신중 모드로 돌아갔다. 이건 제 얘기도 있지만 기사도 나왔습니다. 겁이 나는지.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윤석열 당선자가 되고 나서 기존의 최고가가 52억 2020년 12월에 52억 하던 것이 대선 후 실거래 값이 팔린 게 아닙니다. 값이 지금 59억이다. 이런 얘기를 볼 수 있고요. 2019년입니다. 팔았다는 게 아니고 36억인데 지금 51억이다.
이런 얘기를 보이고 있고요. 제가 강남 여기는 36억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재건축이 되면 한 40억 선. 2021년 19억인데 지금 대선 후 실거래가 22억 7,500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거래를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팔겠다고 매물을 내놨다가 도로 안 팔겠다고 집어넣고. 사지도 않아. 이것들아. 네. 응? 예. 물건을 팔겠다고 대량으로 부동산에 내놨다가 뭐 다 그러죠. 내놨다가 괜히 물건만 많아지면 값이 떨어지니까 도로 나 안 팔래요. 그리고 집어넣는데 잘했어. 팔지 마. 아, 뭘 팔어. 그래서 송파구 신촌동 같은 경우 진주 아파트. 아유, 얼마나 오래된 거. 사람도 사나 여기? 마이너스 56.3%. 매물수가 줄었다. 35.5%로 매물수가 줄었다. 잠실동 같은 경우 33.6% 매물이 줄었고요. 반포동도 팔겠다고 내놨다가 26% 정도가 안 팔겠다고 도로 집어넣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왜 팔려고 하지? 계속 파세요. 예? 50억에 파세요. 예? 아유, 뭐 내기작거리는 거 아닙니다. 예, 50억에 계산 나눠보세요.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한 40억이다 하면은 어떤 미친 작자가 60억, 70억을 써놓고는 그 값으로 팔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30억에 팔았다. 근데 물건은 50억이다, 여기도. 그러니까 정해놓고 안 팔아도 그만이니까 값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 짓을 많이 합니다. 50억 다 걸어놓고 팔겠다. 그런데 누군가가 멍청이가 에이 50억에 나도 살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 밑에 물건들이 뭐 30억, 현재에 이제 거래되는 값들이 30억, 뭐 35억, 요 물건들이 다 없어져야 50억이 될 수는 있죠. 지 물건이 하나라면. 그렇게 값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50억에 사준 사람 때문에 그 곳은 50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화질하지 말고 인터넷으로 보면 됩니다. 간단한 거. 꼭 살 사람들은 준비하고 계세요. 예? 물건 공급한대잖아요. 물건 공급 250만 가구. 이제 원희룡 굉장히 추진력은 되게 좋습니다. 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기다려 봅시다. 예. 물건이 제일 공급과 수요의 부동산은 여기에 있고요. 공급, 수요. 공급이 많아지면 물건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긴장해야 될 건 이자입니다. 이자가 지금 내후년까지 7%, 8%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물건을 그렇게 사겠다고요? 이자를 500만 원씩 내고 3억이면은 7%면 3, 7, 21, 200만 원씩 이자를 내고 부동산을 사겠다고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저도 빚이 많았다가 물건 다 팔면서 다 정리했어요. 또 이자가 떨어질 때 쓰면 되겠죠. 2024년에 연준에서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끝난다니까 그때는 또 이자가 제로금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때 살려고 준비를 하면 되는 거겠죠. 집값이 좀 많이 가라앉을 겁니다. 지금 뭐 유튜브 하는 애들이 미쳐서 날뛰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뭐 0.05가 올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래가 거의 없어요. 거래가 다 관망에다가 누가 빚을 내 가지고 지금 집을 사 가지고 그 많은 이자를 냅니까? 예? 차라리 지금은 월세 사는 것도 괜찮아요. 전세 들어갈 돈이 없다면. 왜? 이자보다 월세가 훨씬 싼데 이자 월세 내는 사람들은 제가 월세 많이 해봤잖아요. 지금은 빨리 월세를 이게 주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뭐 이렇게 물건이 많은 사람들은 빨리 싸게 그냥 빨리 해서 한 달에 수백씩 받아 먹는 게 낫다. 은행보다는 나니까. 이게 은행에서 주는 이자는 쓰는 사람보다는 손해예요. 이자를 쓰는 사람은 5% 6% 쓰죠. 저희한테 주는 이자는 1.75인데 거기에 세금을 내고 나면 1.45밖에 안 돼요. 30억 같이 뭐 넣어봤자 월세를 받아먹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월세를 집주인으로서는 150만 원을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50만 원을 받느니 한 달에 150만 원을 받느니 월세로 230을 받는 게 낫다. 그게 수익률이 더 낫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